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죠. 주요 기업 중에서 반도체 보조금이 가장 이제 좀 늦게 나와서 우려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어찌되었던 간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액수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이유는 있죠. 그래서 관련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 보조금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를 받기로 했냐? 최종적으로는 이제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액수는 좀 줄었어요. 지난 4월에 예비거래각서 당시에는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만 현지 시각 미국 20일로 상무부가 47억 4,5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모가 깎였는데 보조금 규모가 깎인 이제 합리적인 이유는 있죠.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각서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협상을 했었는데 최종 협상 과정에서는 뭐예요? 최종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보조금이 줄어든 폭은 투자 규모가 줄어든 폭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투자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반도체주 중에서 삼성전자만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불확실성이 컸었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보조금 삭감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불안감이 컸었는데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나 SK하이닉스보다는 높고 마이크론, TSMC, 인텔보다는 낮은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기업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밀렸었던 파운드리 부분의 계획들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원팀 조직을 꾸리고 기존의 직무, 공정별 협업이 아닌 제품별 협업으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 그리고 기술적 문제점, 양산, 이관, 전 단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 퀄컴, 엔비디아, AMD를 비롯한 빅테크와 접촉을 계속해서 하면서 TSMC의 유일한 대체제로서 삼성 파운드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요건 팩트죠. 자, TSMC랑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경쟁력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이 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0%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다? 그래도 2위입니다. 네. 파운드리를 TSMC에 못 맡긴다. 그럼 어디에 맡기냐? 삼성전자에 맡겨야 돼요. 어쨌든 2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2위다라는 것들을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빅테크에 각인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TSMC가 어떤 일로 인해서 혹은 뭔가 이제 주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돼서 등등으로 어쨌든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성전자가 TSMC 다음으로 파운드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사가 좀 더 나서 더 추가적인 흐름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HBM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집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3 8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하고 공급을 하겠다. HBM3 12단 제품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이제 HBM3 12단 엔비디아 연내 공급 예정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 12단 대량 출하 계획이다. 지금 글로벌 메모리 3대 업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 시장에서는 요 세 업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차이에서는 현격하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예 하이닉스가 확실히 우위고 요 우위가 짧은 시간에 깨지긴 어려워요. 그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은 역시 분명한 우위가 있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고 마이크론이 단기간에 삼성전자의 HBM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럼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마이크론이 3위라는 이 지위가
당분간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2위, HBM 부분에서도 2위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1등을 하던 삼성전자가 2위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2위도 대단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게 그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하이닉스도 꺾이고 삼성전자도 꺾였잖아요. 삼성전자가 꺾인 폭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크고, 이게 어쩔 수 없죠. 왜냐면 HBM 시장이 위축돼서가 아니라 레거시 부분에 D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에서 D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혹은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레거시 부분의 실적은 안 좋아요. 하지만 HBM 부분에서의 실적은 계속해서 견조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대비해서 12월 컨센서스가 낮아졌지만 아주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삼성전자의 12월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9조 2천억, 그죠? 그래서 9조, 뭐 더 안 나오면 8조 원대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8조에서 9조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너무 격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네,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것이지 절대 수치로 나오는 실적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한 분기에 8조에서 9조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 실적 대비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HBM4 제품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D램뿐만 아니라 로직, 즉 시스템 반도체가 탑재돼서 수준 높은 파운드리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을 잡는 게 이렇잖아요. HBM 1위 기업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와 동맹을 공식화했다. 1위끼리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놈들끼리 다 해먹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강점이 또 있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기 때문에 요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특화가 돼 있죠. TSMC는 파운드리에만 특화가 돼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메모리가 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가 TSMC에 밀린다 뿐이지 어쨌든 메모리 2위, 파운드리 2위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일관 체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스피드가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올 때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살려서 HBM4부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HBM4 제품 수준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의 중국 제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HBM 수요가 높아져서 자국산 H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의 HBM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성에이시도 화웨이의 투자 속에 화웨이양 HBM 생산에 뛰어들었고 창신 메모리도 빠른 속도로 HBM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 이제 중국 업체에도 좀 위협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HBM은 마이크론의 HBM 대비해서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HBM과 중국의 HBM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HBM이 훨씬 떨어져요. 지금 DDR5라든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HBM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기술이 워낙에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의 한계를 넘어서면 속도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HBM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건 팩트지만 아직은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나 이런 업체에는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보조금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담 요인은 하나씩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M과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이런 부분의 경쟁력들은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